새벽 5시 좁은 주방의 불빛만이 캄캄한 집을 밝히고 있었다. 말수는 허리를 곧게 펴려 애쓰며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확인했다. 김치와 미역줄기를 담은 반찬통 몇 개가 식탁 위에 줄지어 놓였다. 거칠고 굵은 손가락이지만 칼질은 여전히 정확하고 반듯했다. 거실 쪽에서는 며느리 서영의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또 반찬이에요? 냄새 난다고 했잖아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 공기를 가른다. 말수는 아무 말 없이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 옆에 걸어두었다. 소파에 앉은 아들 도윤은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본 채 무심하게 커피를 마실 뿐이었다. 그때 손녀 지우가 살짝 다가와 속삭였다. 할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 말순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작은 속삭임이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힘이 생겼다. 그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언젠가는 자신만의 문을 열고 진짜 자신의 삶을 살리라.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비추자 현관문 옆에 붙은 노란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왔다. 전기요금 관리비, 생활비 이번 달도 부탁드려요. 삐죽삐죽한 글씨가 서영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말수는 한참 동안 그 쪽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떼어내어 손바닥에 쥐었다. 국민연금으로는 빠듯하기만 한 생활, 남은 건 평생 모아온 작은 비상금 통장뿐이었다. 서랍을 열자 오래된 노트가 보였다. 그 안에는 장터에서 팔면 좋을 음식이라 적힌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들기름에 묻힌 미역줄기, 도토리묵, 고구마조림 모두 그녀의 손맛이 담긴 것들이었다. 말수는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먼 발치에서 등굣길에 나선 지우의 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환한 웃음이 언젠가 자신에게도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 같았다. 노트를 가방에 넣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도 한 걸음 내 삶의 주인으로. 말순의 손등에는 오래전 부엌에서 생긴 화상 자국이 옅게 남아 있었다. 이웃 혜자는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마음이 저려왔다. 언니 왜 이렇게 참고만 살아? 말은 해야지. 혜자가 조심스레 건네는 말에도 말수는 언제나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흘려보내면 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복도에서는 이웃들이 택배를 정리하며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말수는 뒤에서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 있지만 동시에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온 세월이 문득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집안에서는 또다시 말소리가 커졌다. 서영의 날 선 목소리와 도윤의 짧은 대꾸가 부엌까지 흘러나왔다. 말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릎 위에 펼쳐둔 낡은 노트가 떨리듯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떨리는 손끝으로 노트를 꼭 붙잡았다. 마치 그 속에 자신이 나아갈 길의 지도가 숨어 있는 듯이. 저녁 식탁 위에는 말순이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그러나 서영은 젓가락을 들자마자 반찬을 밀어냈다. 짜고 기름져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날카로운 말이 공기 중에 꽂히자 식탁 분위기는 금세 얼어붙었다. 도윤은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곧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를 탓했다. 말수는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지우가 살짝 반찬을 덜어 할머니 그릇에 올려주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 어린 목소리가 식탁 위의 무거운 공기를 잠시나마 덜어냈다. 하지만 서영의 눈빛은 매서웠다. 버릇 잘못 들이키지 마세요. 교육상 안 좋아요. 말순의 손등이 살짝 떨렸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말순은 낡은 노트를 펼쳤다. 종이 위에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이사 비용,
장터 참갑이 내 삶의 주인.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작은 가방을 둘러매고 주민센터 문을 밀어 열었다. 낯선 분위기에 발걸음이 망설였지만 그녀의 손에는 이미 빼곡히 메모된 노트가 들려 있었다. 접수대 직원이 대기표를 건네자 말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다. 잠시 후 사회복지사 하나가 다가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다. 어르신, 혹시 상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말수는 머뭇거리다 노트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생활비 부담, 며느리의 언어폭력, 그리고 작은 창업 아이디어까지 적혀 있었다. 하나는 노트를 천천히 읽다가 눈빛이 잠시 굳었다. 학대 정황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전부터 챙기고 어르신이 말씀하신 창업 부분도 같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말순의 눈이 동그래졌다. 창업이라는 단어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불씨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주말 장터는 벌써 사람들로 붐볐다. 스피커에서는 신나는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볼을 펼치고 반찬통을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말순내 장터밥이라 적힌 손글씨 팻말이 소박하게 세워졌다. 첫 손님은 퉁명스러운 얼굴의 젊은 청년이었다. 시식 있어요? 라는 물음에 말수는 작은 접시를 내밀었다. 청년은 한 입 먹더니 표정이 달라졌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곧이어 사람들 몇이 더 몰려와 반찬을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 민규가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다. 할머니, 이런 거 정식으로 납품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말수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고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다. 오랫동안 참고 버텨온 시간들이 비로소 조금은 보답받는 것 같았다. 저녁 거실 테이블 위에 장터 전단지가 놓여 있었다. 서영은 그것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우리 집 대문 앞에서 장사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도윤은 신문을 덮으며 애써 분위기를 달래려 했지만 곧 짜증을 섞어 엄마를 탓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부모의 눈치를 살피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할머니가 행복해 보여. 순간 공기 중에 긴장이 감돌았다. 말수는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 삶도 내 거란다. 그 한마디는 작은 폭탄처럼 식탁 위에 떨어졌다. 서영의 얼굴은 더 굳어지고 도윤은 눈을 피했다. 말수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노트를 펼친 그녀는 굵은 글씨로 한 줄을 적었다. 언어폭력 거부. 내 경계선을 지킨다. 이른 아침 말수는 손수 준비한 반찬통을 들고 민규의 빵집으로 향했다. 작은 가게 안은 고소한 빵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무거운 긴장이 묻어 있었다. 위생 검수표와 원가 계산서는 낯설기만 했지만 사회복지사 하나가 옆에서 차근차근 도와주었다. 매대 한쪽에 말순내 무김치라는 이름으로 시식 코너가 마련되었다. 처음엔 손님들의 반응이 미지근했다. 그러나 정오가 지나자 한 손님이 김치를 맛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 맛 우리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그는 두 통을 집어들며 크게 웃었다. 그 모습이 SNS에 올라가자 금세 관심이 쏟아졌다. 오후에는 준비한 물량이 모두 동이 나버렸다. 말수는 매대 뒤에서 몰래 눈가를 훔쳤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서영의 차가운 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창피하게 왜 그런 걸 팔고 다녀요? 말수는 대꾸하지 않고 대신 노트에 새로운 생산 계획을 적어 내려갔다. 사회복지사 하나는 결국 말순의 상황을 노인학대 의심 사례로 정식 접수했다. 사회복지사 하나는 결국 말순의 상황을
노인학대 의심 사례로 정식 접수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말순이 꼼꼼히 기록해둔 날짜와 대화 내용, 생활비 요구 쪽지들이 큰 힘이 되었다. 무료 법률 상담실에서 만난 변호사 기우는 자료를 차분히 검토한 뒤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법은 어르신 편이에요. 주거와 재산, 신체 보호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말순의 눈빛이 흔들렸다. 손이 떨렸지만 결국 그녀는 동의서에 서명했다. 그 소식은 금세 도윤과 서영에게 전해졌다. 도윤은 격분했지만 이미 주민센터와 법률구조공단이 개입한 상태였다. 전화기는 차단되었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날 밤 이웃 혜자가 조용히 찾아와 따뜻한 죽을 내밀었다. 언니 이제는 언니 차례야. 말수는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아. 저녁 무렵 식탁 위에 놓여있던 말순의 장부가 서영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장부를 휘저기며 비웃듯 말했다. 부모가 자식 집에 얹혀 살면서 돈은 따로 챙기고 장사까지? 참 이기적이네요.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아내의 편에 서듯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는 조용히 장부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집이 불편하다면 내가 나갈게. 서영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억지 미소를 지었다. 좋죠. 그게 서로 편할 거예요. 식탁 끝에 앉아있던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이는 울먹이며 외쳤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말수는 아이를 바라보며 손을 살짝 흔들었다. 할미는 더 단단해져서 다시 올 거야. 그날 밤 사회복지사 하나가 마련한 임시 거처로 말수는 이동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오래 묵은 삶의 한막이 완전히 끝나버린 듯했다. 임시 거처 근처 문화센터에서는 큰 규모의 동네 장날이 열렸다. 정민 관장은 말순에게 메인 부스를 맡기며 힘을 실어주었다. 민규는 빵집에서 새로운 협업 메뉴 말순표 장아찌 샌드를 선보이기로 했다. 장터 입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할머니의 손맛, 동네가 지킨다. 첫날부터 사람들은 부스 앞에 줄을 섰다. 준비한 반찬은 오전에 모두 동이 났고 둘째 날에는 개점 2시간 만에 완판을 기록했다. 지역 방송국까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카메라 앞에서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 참아왔지만 이제는 제 밥벌이를 제 손으로 하고 싶습니다. 인터뷰는 금세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댓글창에는 할머니 응원합니다라는 글들이 쏟아졌다. 저녁 무렵 지우가 엄마 몰래 장터에 찾아와 엄지를 치켜 세웠다. 할머니, 최고예요. 그 순간 말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또렷하게 빛났다. 며칠 뒤 주민센터 회의실 한가운데 4사람이 마주 앉았다. 말순, 도윤, 서영, 그리고 변호사 기훈이었다. 기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법적 절차와 보호명령, 재산 사용의 투명성에 대해 설명했다. 서영은 처음엔 거칠게 반발했지만 말순이 기록해둔 증거 자료가 하나하나 제시되자 점점 말이 줄어들었다. 도윤은 무너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야. 합의안 위 종이에는 주거 분리, 생활비 독립, 손녀와의 면담 의무가 적혔다. 말순은 펜을 들어 조용히 서명을 마쳤다. 회의실을 나서자 이웃 혜자가 작은 꽃다발을 건네며 속삭였다. 언니 이제 언니 차례야. 그 순간 복도 창문 너머로 들어온 바람이 서류 위를 스치며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었다. 임시거처 생활이 안정되자
말순은 작은 가게 자리를 얻어 말순상회라는 간판을 내걸었다. 오픈 첫날 골목 끝까지 줄이 늘어서며 사람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반찬통이 하나둘 비워질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메뉴판은 단출했지만 모든 음식은 금세 동이 났다. 민규는 정식 납품 계약을 맺자고 다시 손을 내밀었고 문화센터의 정민은 요리 강좌를 제안했다. 할머니의 기록 레시피를 나누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어요. 말순은 낡은 노트의 레시피들을 새로 정리해 공방 벽에 붙였다. 하나는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로 말순을 소개하며 언론사 취재까지 연결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역 신문 일면에 참아온 세월, 손맛으로 꽃 피우다라는 제목이 실렸다. 그날 손녀 지우가 방과 후에 들러 계산대를 돕는 모습을 보며 말순은 미소를 지었다. 계산대 한쪽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노트에 적어둔 글귀가 또렷이 빛나고 있었다. 내 삶의 주인 나. 몇 달 뒤 공방 문 앞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머뭇거렸다. 도윤과 서영이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열고 들어왔다. 말순은 놀란 기색 없이 차분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엄마, 우리 밥 같이 먹을 수 있을까?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말순은 잠시 침묵하다가 빈 접시 2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먹는 건 같이, 사는 건 각자. 서영은 고개를 떨군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너무 미숙했어요. 아이한테도 상처를 줬고요. 말순은 단호하게 답했다. 지유에게만큼은 따뜻해야 해. 그건 부모로서 지켜야 할 약속이야. 식탁 위에는 말순이 직접 만든 반찬들이 차려졌다. 세 사람은 묵묵히 젓가락을 들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오래 묵은 서운함과 후회가 밥 위에 차곡차곡 내려앉았다. 말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그 속에는 용서보다는 경계와 존중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말순은 공방 불을 끄려다 창밖에 늘어선 사람들을 발견했다. 학생, 배달기사, 병원 근무를 마친 간호사까지 저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공방 앞에서는 작은 미소가 번졌다. 사장님, 오늘도 그 말 있죠? 그 말에 말순은 뚜껑을 열어 따끈한 반찬을 내주었다. 더 이상 참아온 손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삶을 빚어내는 손이었다. 진열대 옆에는 작은 시식 코너가 마련되어 있었다. 손글씨로 쓰인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허기진 밤, 김한장. 누구든지 무료로 맛볼 수 있는 자리였다. 사람들은 그 작은 정성에 마음이 풀린 듯 감사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다. 말순은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나는 누군가의 밤을 덜 춥게 한다. 그 순간 뒤에서 혜자와 사회복지사 하나가 미소로 엄지를 치켜 세웠다. 공방 유리창에 비친 말순의 얼굴은 환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집안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빛나는 주인공이었다. 1년이 흐른 뒤 말순의 손때 묻은 노트는 한 권의 작은 책으로 새로 태어났다. 책 제목은 말순의 기록 레시피. 첫 장에는 오래된 노트 사진과 함께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남탓 말고 오늘 할 일. 출간 기념회에는 도윤과 서영도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도윤은 아직 어색했지만 공방 배달을 거들며 조금씩 마음을 다잡아가고 있었다. 서영 역시 문화센터 봉사에 참여하며 지유와의 시간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지유는 학교 발표회에서 당당히 외쳤다. 우리 할머니는 제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관객들 사이에 앉아있던 말순의 눈가가 젖었다. 무대에 오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쥐고 말했다. 나이 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시작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적는 순간부터예요.
객석에서 터져나온 박수 소리가 오래도록 이어졌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새 노트 표지에 작은 점을 찍었다. 그것은 마침표가 아닌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함께 걸어가는 길,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